자, 백석고 1학년 수특 오늘 다 끝내겠습니다. 자, 6번 지문 4강 5번. 자, 4강 5번이 그때 얘기했던 그 허무맹랑한 그 문제야. 그거 그 애들 빨리 큰다, 사진 자주 남겨라, 그거예요 이거. 자, 이거는 문법으로 나오겠죠. 자, 문법 잘 봐. Now I'm not in any way. 저는 어쨌든 in any way, 어떻게든 제가 하는 건 suggesting 하는 게 아니에요. suggest가 뭐예요? 넌지시 드러내다죠. 그러니까 제안하다. suggesting that you, dear mom, 친애하는 어머님, 사랑하는 어머님, 이런 뜻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you 누구 얘기한 거야? 엄마 얘기한 거야. 어머니신 여러분들이 need to follow my lead.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and become, 그리고 뭐가 되라고? slightly 약간이라는 뜻이죠. addicted 하면 뭐예요? 중독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ddicted to photography, 사진 찍는 거에 약간 중독되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사진 겁나 많이 찍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야. 자, 이거 addicted to는 뭐뭐에 중독되다, 이 to는 전치사 to야. 알겠죠? 그래서 사진 찍는 거에 중독되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preserving, 자, 전치사 목적어 to예요. 그러니까 동명사인 겁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와요. Your memories in scrapbooks. 그래서 여러분들 스크랩북이 뭔지 알지? 어떤 거 이렇게 오려갖고 붙이는 거, 오답노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첩 같은데 여러분들의 기억을 보존하는데 중독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모든 거 족족 다 스크랩북에다 다 오려 붙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나처럼 광신도 수준으로 미친 듯이 빡세게 하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suggest 같은 경우는 타동사로서 목적으로 지금 여기 접속사 대 쓴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need to는 제한하다니까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에요? 조동사 should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절의 동사 원 그리고 동사 to가 되는 겁니다. 이 지금 명사절 나왔으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이렇게. However, 근데요, 저는요, strongly suggesting, 이건 강력하게 권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접속사 대시고, 어머니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가 생략된 거야? should가 생략된 거야. Take a lot of pictures of your children. 여러분들 아이들의 사진을 좀 최대한 많이 찍으시라는 걸 권고드리고 싶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자, 이거 투부정사 뭘로 쓰였어요? 여기서 의미 딱 끊겨서 부사로 쓰였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지? 다큐멘트가 서류란 뜻이지. 그걸 동사로 쓰면 뭐겠어? 문서화하다니까 기록하다라는 뜻이야. 기록하다. 그래서 document their lives and save those memories. 그래서 아이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의 기억을 저장하시기 위해서 애들 사진 최대한 많이 찍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필자의 주장인 거잖아. 사진 많이 찍으세요. 됐지? They are changing every day. 애들은 진짜 금방 커요. 계속 변해요. 그래서 of course you are so busy. 자, 그러니까 요거 문법 조심해야지. So busy. 뭐뭐 하느라. 딱 봐도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접속사 대시죠 이거. 그지? 그리고 busy는 무조건 뭐 써야 돼? be busy 동명사 ing 써야 돼. 알겠지? 물론 여러분들이 뭐 하느라 keep life together 다 같이 계속 삶을 유지하느라, 그러니까 계속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래서 you probably, 여러분들은 어쩌면 have not had는 이거 뭐야? 계속 쭉 뭐뭐 할 시간이 없다 이런 뜻이겠지. 계속 뭐뭐 할 시간이 없으셨겠죠. 뭐 할 시간? to notice,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네. 뭐를 알아차린다는 거야? 애들 빨리 크는 거, 그지? 애들 빨리 크는 거 알아차릴 시간 여태까지 없으셨겠죠? 왜냐면 삶을 살아가시느라 매우 바빴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자, 이거 4번은 무조건 어법 출제 유력하죠. 어법이랑 영작 조심하세요. 당연히
영작 저 배열 영작에 냈으니까 열심히 배열 영작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학교에서 아직 진도 안 나갔지? 이거 진도 나갈 때 혹시 시험 문제 낼 수도 가르치실 수도 있거든. 혹시 이렇게 하면 이거 잘 봐. 얘다 소댓 구문 있잖아. 도치해갖고 할 수도 있어. 지금 나왔어? 한번 봐봐. 자, so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했다라고 하면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o를 맨 앞으로 빼서 도치해서 소댓 구문을 쓰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려면 so busy are you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요거 안 배웠어요? 그러면 안 나올 가능성 95%고요. 혹시나 하는 5%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번 써놓기는 하세요. 도치 구문으로 전환하는 거. 당연히 안 나올 가능성이 95%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공부해야 돼, 예성아? 시험 직전에 혹시 자습 주시면 자습 시간에,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10분 남는 쉬는 시간, 아니면 전날. 그때 혹시 모르는 마음으로 가볍게만 보고 가면 돼.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진도를 안 나갔다.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니까. 알겠지? 근데 나오면 파괴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공부 센스고 스킬인 거야. 유진이 알겠지? 언제 한다고? 시험 직전에 하는 거야. 알겠지?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는데 나오면 애들 다 썰리는 거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But trust me on this. 이거에 있어서 제 말을 좀 믿으세요. You will treasure. treasure가 무슨 뜻이에요? 보물이란 뜻이지. 그럼 동사로 썼잖아. 그것도 목적어 있지. 그럼 보물처럼 여기다라고 하면 되겠네. 소중히 여기다예요. 그래서 this picture for a lifetime.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이렇게 끊기는 거야. For a lifetime. 일생 동안 이 사진들을 소중히 여기실 거다. 자, 소중히 여기다. 자, C로 시작합니다. 자, 유의어. cherish. A로 시작합니다. appreciate. Even if you cannot take the time to organize your photos. 자, 콤마로 여기서 끊기죠. Even if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절이죠. 자, to organize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the time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자, organize가 조직하다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규칙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뭔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organize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다 시간에 맞춰서 뭐 아니면 장소에 맞춰서 정리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 사진이라도 많이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 요즘 갤럭시 아이폰 사면 다 어때요? 얘가 알아서 사람 인식해갖고 시간이랑 장소에 따라서 분류하고 알아서 이벤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다 합니다. 그죠? 요즘 핸드폰 다 어떠냐면 핸드폰에 예를 들면 니네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예를 들면 유진이 있잖아. 유진이 사진을 거기다 사진을 올려. 그럼 이거랑 사진에 뭐야 얘가 얘인데? 아 근데 여기다 네가 생일까지 해놔. 그러면 얘가 어때? 생일날에 찍은 사진인데 막 꽃갈고 막 난리 나 있어. 그럼 얘가 이걸 알아서 생일로 분류해요. 지금 이런 미친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더더더 AI 시대에 도래하면서 여러분은 그냥 사진만 미친 듯이 많이 찍으시면 된다. 이제는 아예 사진 첩까지 만들어주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뭐예요? 라벨지. 너네 그 라벨지 알지? 그게 레이블의 콩글리시 발음이에요. 알겠죠? 자, 레이블 그러니까 뭐야? 분류한다는 뜻이야. Label and file them. file은 이제 여기서 동사로 쓰였지. 그러니까 서류철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분류해서 넣어 놓으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In consecutive. consecutive 무슨 뜻? 연속적인 순서대로란 뜻이야. 순서. 알겠지? 그래서 consecutive order. order가 뭐예요? 이게 순서란 뜻이에요. 순서. 그러니까 consecutive는 1년이잖아. 그러니까 successive야, successful이야.
successive라고 해야 돼. successful은 성공적인이라는 뜻이야. successive가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거 유의어 조심하시고요. In an exit-free box. exit-free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성종이로 만든 상자니까 뭔 말이야? 사진이 변색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오래오래 간직해야 되니까. Then when you have time in 20 or 30 years, 자, 20, 30년 후에 좀 시간이 있으시면 you can look back through them and enjoy the strong emotions and memories that they evoke. 그래서 뒤를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정과 기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자, 이 that은 뭐예요? evoke가 일으키다는 뜻이야. 타동사지. 목적 없네?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선행사는 요게 되겠습니다.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끝. 어법 위주로 보시면 돼요. 내용은 허접하죠. 자, 내용은 그냥 바로 한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네 그거 안 가르쳐. 잠깐만요. 자녀의 성장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많이 찍어둬야 한다. 자녀의 성장은 매우 빠르기에 꼼꼼히 정리하려 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찍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추억을 공유할 요긴한 수단이 되어준다. 훗날 자녀의 성장을 추억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사진을 찍어두어야 한다. recall, remind. 내용은 별거 없어요. 문법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다 정리하셨으면 다음 장 넘어오겠습니다.
7번. Many students lack이 뭐야? 뭔가가 부족하다는 뜻이야. lack.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lack this life's experiences. 삶에 있어서의 경험이, 삶의 경험이 부족하대요. 뭐 하는 경험? To imagine. 상상해보는 경험이 부족하답니다. 그럼 투부정사 뭘로 쓰였어요? experiences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죠. Imagine that people in other cultures live, behave, and believe differently. 다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얼마나 다르게. 그지?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걸 할 기회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그럼 딱 니네 아니겠어? 해외에서 살아봤다 손. 어디 살았어? 어? 일본에서 살았다고? 얼마나? 굉장히 많이 살았네? 일본 잘해요? 다 까먹었어? 뭐 국제학교 다녔어? 아니면 진짜 학교 다녔어? 아 어렸을 때 갔구나. 그럼 까먹을만 하죠. 혹시 살아본 적 없고요? 싱가포르? 얼마나? 3개월? 3개월. 저도 옛날에 타이완 3년 살았거든요. 3년 6개월인가? 아마 그쯤 살았는데 저도 뭐 다들 그러니까 한 번씩 다 아시아네? 근데 그죠? 제가 대만 있을 때 가장 유니크했던 사건은 9.11 대지진. 저 지진 겪었어요. 지진. 리히터 7.6짜리.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와, 난 그래서 지진은 아직도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불이 다 꺼져. 불 나니까 정전이 팍 되거든. 그래서 내가 정전되면 그러니까 진짜 거의 공황장애 온 수준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거든.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하도 그걸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아직도 지진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얀마 뭐 7점 몇 터졌을 때 막 사람 죽고 난리 났다 했을 때도 그냥 그런 것만 들으면 그냥 괜히 무서워. 뭐 일본? 일본 갔다가 어. 돌아오고 어. 한 달 있다가 무슨 동경대지진? 동경대지진? 그거 9.1인데.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9.1은 그냥 야 그거는 그냥 상상하기도 싫다. 7.6도 겁나 무서운데 9.1은 그냥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경험은 안 해봤어. 안 해보는 게 천만 다행이죠. 지진은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진짜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머 깜짝이야. 지진은 왜 무섭냐면 그냥 나는 자연 앞에서 그냥 미생물인 거거든. 그래서 참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자 해외에 살아보거나 하는 거 거의 없으면 우리는 다른 나라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는데 이번에 온라인 콜라보레이션 해야 되지. 콜라보레이션이 뭐예요? 협력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협력이란 게 결국 뭐겠습니까? 온라인으로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뜻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온라인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하는 거지. 자 우리는 전 세계 친구들이랑 친구하는 거 싹 가능해요. 인스타그램 하나로, 페이스북 하나로 칠레에 있는 애랑 바로 친구 먹을 수 있습니다. 칠레를 포함한 남미에서 케이팝이 유행하잖아. 특히 여자애들, 10대 여자애들 일부 애들한테 케이팝이 지금 되게 유행하니까 그거 매개로 한국 사람이라는 걸 어필해서 바로 지금 친구해서 10분 만에 친구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그런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create authentic 무슨 뜻? 진짜란 뜻이야. 진짜. 진실성 있는. 알겠죠? 자 그러면 authentic ways 하고 phone에 딱 봐도 왜 phone 나왔지? 이거 뭐겠어? 아이들을 위한 진실된 방식? 저는 그렇게 안 읽어요. 이거 뭐라고 읽겠어요? 저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의미상의 조입니다. 왜요? 여기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ways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거든. 자, to learn about places. 장소들에 대해 배워보는데요. 누가? 애들이. 그러한 진실된 기회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리얼한 기회를 만들어준 거. 온라인이니까 우리가 직접 거기 가볼 수 있어 없어? 없는데 그만큼 우리가 리얼하게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 authentic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 life experience랑 똑같은 말인 거야. 알겠지? 이거는 독해에서 다시 연결해 줄게 이따가. 자, they have never experienced.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장소네요. 누구 수식해요? places 수식하죠. 뭐가 생략됐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죠? 애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배울 수가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 자, 가령 예를 들면 cross national sharing. 자, cross national 국가 간의 가로질러 넘어서 sharing 공유를 할 수 있다. between elementary schools in different climates. 자, 여기서 주어는 sharing이고 reveal이 동사고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니 that은 접속사 that이겠죠. 각기 다른 기후권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의 국가 간의 공유는 뭐를 드러낸다? Students in one school had questions about snow. 당연히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은 눈이 뭔지 모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눈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는 학생은 자, 근데 이 which가 뭐 가리키는 건 지금 콤마지. 계속적 용법이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which는 snow를 선행사로 잡는 거고 계속적 용법은 역할이 뭐라고? 두 글자? 접속사야, 접속사. which they had never seen.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로 쓰였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써야 돼? And they had never seen it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근데 관계대명사 쓰면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거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계속적 용법 쓸 땐 생략하면 안 되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while이네. 반면에 the partner students 파트너, 그러니까 파트너인 학생은 were trying to imagine open air year-round schools. 그러니까 너네 뭐 가나나 뭐 적도 기니 이런데 이런데 초등학교 하면 뭔가 일단 거기 천막이지. 너네 지금 다 그렇지 않아? 뭔가 천막으로 돼 있을 것 같고, 뭔가 벽은 일단 흙으로 돼 있을 것 같고, 뭔가 개 더울 것 같고, 애들 뭔가 맨발로 다닐 것 같고. 너네 지금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적도 기니 있는 초등학교는? 아니야? 나만 그래?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너네 안 가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랑 그 반대로 얘네는 눈이 안 내리니까 우리나라처럼 눈 내리는 나라에서는 학교 어떻게 다닐까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이렇게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고. 알겠지? 다른 나라 애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지문 설명할 때마다 3년 내내 지금 백석고에다 맨날 얘기하는 건데, 자, 너네는 이제 무슨 시대야? 너네가 이제 취업 시장에 들어가는 시기가 지금 17이니까 너는 한 10년 남았고 유진이는 좀 더 빨라서 8년 정도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통상 26에 보통 취업 시작하고요. 남자애들은 27에서 한 30 사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남았죠. 자, 10년 후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너네 2017년생부터 갑자기 출산율이 그러니까 지금도 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73만이야? 근데 니네가 지금 40만 대거든? 40만 초중반? 근데 지금 17년생 몇 명? 2017년. 너네랑 딱 10년 조금 차이 안 나잖아. 한 8, 9년 차이 나잖아. 8, 9년 뒤에 후배들 몇 명이야? 니는 40만. 아, 10만 넘어갔고. 아, 그러니까 물론 10만 대 있었나? 지금 20만 대예요. 지금 뭐 19만, 17만까지 떨어졌어. 아, 기억이 안 난다. 이거 망했어 지금. 우리 70만, 니네 느그 40만, 그 뒤에 무조건 20만이었으면 다. 올라올 기미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러면 너네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지금 대학도 실제로 니네가 우리보다 등급이 좀 낮아. 우리 때 5, 1등급 맞아도 서영고를 못 갔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5, 1등급 맞아도 서울대 갈 수 있죠. 우리 땐 5, 1등급이라고 서울대 못 갔어. 다 맞아야 서울대 갔어. 옛날엔. 근데 지금 이제 애들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이 완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업할 때도 우리 세대보다는 니네가 좀 더 쉽겠지. 근데 우리 세대의 스펙 전쟁을 맛본 대기업이 과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스멀스멀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지금은 이제 대통령에서 잘렸지만 저 양반이 원래 하려던 게 막 이민청 만들고 비자 이런 거 만들고 하려고 했어. 그 왜 그래? 다 그런 거에 대한 포석이야. 우리 이제 뒤에부터 애들이 없잖아. 그럼 인재가 없잖아. 인재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케이팝이다 뭐다 하면서 한국 그리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살려서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거 우리나라 지금 이민 오는 게 되게 어려워. 그리고 너네 솔직히 옆에 저기 백인 남자애 앉아 있으면 니네 다 신기하게 볼 거 아니야. 학교에 외국인 없죠.
있어요? 일산은 외국인이 거의 없어. 여기는 거의 보기가 어렵고. 근데 너네 경남 창원이나 전라도 이런 데 가잖아. 그러면 거기 흑인 애들도 있고요. 무슬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지? 서울의 어떤 학교는 절반이 다문화 가족이래. 근데 일산에선 보기 어렵죠. 일산은 지금 거의 다 한국인이잖아. 왜냐면 여기 경기도 수원이나 이런 데처럼 공장이 없잖아. 공장 정도가 있어야 이제 무슬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 걔네들이 이제 와서 낳은 자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그지?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나중에 취업 면접 볼 때 옆에 무하마드 씨 계시고 옆에 막 뭐 똠양꿍 씨 계시고 이러는 거야. 뭐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파키스탄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브루나이 사람 이런 분들이랑 같이 취업 면접 본다고. 그리고 이제 이민도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10년 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대랑 좀 많이 변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인 게 50년생이 경험한 대한민국이랑 70년생이 경험한 대한민국이랑 90년생이 경험한 대한민국이랑 2010년생이 경험한 대한민국 다 20년 차이죠. 근데 너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갈등이 더 심한 것 같아. 다른 나라보다. 왜냐면 정작 일단 우리 엄마랑도 나랑 대화가 안 통해. 세상이 너무 달라. 너무 말도 안 되게 달라.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머니 TV 많이 보시지. 그러니까 TV 많이 보시지. TV. TV 별로 안 보셔? 예성아, 어머니 TV 많이 보시지.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가 이제 67년생이시거든요. TV를 끼고 살아 그냥. TV가 없으면 안 돼. 그 시대 사람들은. TV가 친구였거든. TV 봐요? 예성이 TV 봐? 아예 안 보지. 니네 TV 아예 안 볼걸? 나도 아예 안 봐. 뭐하러 TV를 봐? TV 재미없지. 컴퓨터로 넷플릭스 키면 되고 핸드폰은 넷플릭스 볼 수 있는데 여봐 여기서 이미 미디어 소비가 다르지. 우리는 카톡이 압도적 1순위 매체거든? 너네는 카톡 쌤이랑 소통할 때 쓰는 거잖아. 니네 DM 쓰잖아. 여봐 그러니까 너네랑 나랑 우리도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나중에 20살 넘어가잖아요. 어른 되잖아. 그러면 어쩌면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들 말은 20살부터 그냥 안 들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몰라. 너희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시고 나도 몰라. 10년 후에 당장 한국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인공지능 뭐다 하면서 지금 세상 계속 변하잖아. 막 지금 카톡 보면 다 지브리야 그냥 지금 다. AI가 지금 온 세상을 지금 휘짓고 다니고 있어. 지금 이런 시대라고.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주는 시대가 왔는데 그러니까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갑자기 택시 사라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무인 자율주행차가 생기면 무슨 산업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예를 들면 대학교 너네 학종 가는데 이런 거 물어봐. 경영학과 같은 거 가면 가장 쉬운 질문 구술 면접 때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무슨 산업이 위협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택시래. 너 뭐라 얘기해? 지금 고민한 게 그거죠. 택시는 누구나 쉽게 생각해 볼 만한 얘기잖아. 그리고 지금 무인 택시는 상용화 되기 거의 가까이 왔어.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지. 점수 따겠어요? 뭐가 없어질까요? 택시 만드는 회사? 그것도 뻔하잖아. 호텔이요. 에? 호텔이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니네 대학 면접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물론 대학 면접 때 이런 거 어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미친놈처럼 변하는 거야. 얘들아 너네 아이폰이 세상 크게 바꿨잖아. 아이폰 원래 무슨 회사예요? 애플 원래 컴퓨터 회사야.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애플 컴퓨터 유한 회사 이렇게 돼 있어. 애플 컴퓨터 만들던 애들이야. 근데 MP3 만들고 핸드폰 만들어서 세상 다 뒤집어 엎었지. 그지? 왜 역설적으로 컴퓨터 만들던 애들이 핸드폰 만들어서 컴퓨터가 몰락했잖아. 요즘 PC 누가 써요? 요즘 다 핸드폰 다 되는데. 그지? 그래서 왜 호텔이 없어지냐? 차에서 자면 되니까. 모텔이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 모터 호텔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생긴 거거든. 미국은 땅덩이가 겁나 넓잖아. 우리는 아무리 길어봐야 30km 직진하고 우회전입니다 이러잖아. 그 미친놈들은 700km 직진하고 우회전합니다. 이렇게 뜰 때도 있대. 내비에서 700km 700km 직진하고 우회전하래. 700km 운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부산이 400km인가 그러거든. 300인가 400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중간에서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호텔 산업은 뭐랑 같이 함께 발전했냐면 관광 산업이랑 운수 산업이랑 같이 발전한 거야. 자동차랑. 근데 자동차가 자율주행 된다고? 그러면 누가 뭐하러 호텔에 가서 자? 그냥 얘 켜놓고 그냥 나 자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하나의 생활 공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 이제 3, 4월이면 슬슬 그거 할 때 됐지? 세계 국제 모터쇼. 그거 하면 맨날 나온 테마가 뭐냐면 차를 거주 공간으로 만드는 거. 그거 요즘 계속 노리고 있는 회사가 어딘 줄 알아요? LG랑 애플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자꾸 애플카 만들려고 한 게 그 안에 먹으려고 한 거야. 안에. 그 안, 공간. LG가 계속 하고 있는 게 그거야. 차 안을 어떻게 하면 생활 공간으로 만들까? 그리고 이제 그게 가능하지. 전기차가 되면. 밑에가 평탄화돼 있거든. 밑에 엔진이 없으니까. 그리고 조용하잖아.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생활 공간이 되게 더 쉬워진 거지. 그러니까 호텔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봐봐. 하나가 그러니까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가 몰라. 엄청 크게 바꿀 거야. 근데 기존의 공식대로 니네가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20살 때부터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귀를 열어서 이것저것 다 관심 가져야 돼. 그리고 이것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 너네는 한국만 고집 안 해도 돼. 세상을 상대로 고집을 해봐. 이민을 가고 싶으면 이민을 가시고요. 전 세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할 생각을 하는 것도 전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잘하는 게 옛날엔 딱 정해져 있었거든. 우리 한국 하면 딱 뭐였냐면 조선, 철강, 반도체, 차 딱 이렇게 있었는데 조선은 이미 졌고요. 이미 조선 망했어요. 너 조선업 갈래요? 안 갈걸요 아무도? 조선업 가면 고생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조선업 없어질 거예요 좀 있으면. 포스코 갈래요? 안 갈 거예요. 현대자동차 갈래요? 현대자동차 가요. 현대자동차 갈래요? 그치 여긴 또 가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역전당했어 중국한테. 싹 다. 옛날에 우리가 그래도 아시아에서 나름 좀 한다라고 했던 게 다 역전당해서 일본 아직 따라잡은 거 없고요. 일본 이렇게 있고 한국 여기 있고 중국 이렇게 했는데 이미 옛날엔 그래서 우리나라 샌드위치 국가라고 그랬어. 중국과 일본에 낑겨 있다고. 근데 이제 일본 따라잡은 거 제법 많고요. 그리고 일본이랑 어깨 나란히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국이랑 경쟁자가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 야 이거나 좀 만들어. 원래 이런 관계였거든. 근데 이제 반대야 이제. 중국이 꺼져 병신들아 내가 만들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가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 사실 중국발로 좀 많이 큰 거거든 지금까지. 중국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우리 지금 경제 성장하는데 2000년대 때. 근데 이제 그것도 사라졌죠. 그러니까 모든 경제 패러다임이 다 바뀐다고.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 바뀌었잖아. 저 똘갱이 새끼가 세상을 지금 거의 소용돌이로 휘몰아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쩌면 역사의 가장 큰 변곡점에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인프라와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뀌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상황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0년 후에 니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처럼 자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대학 가자마자 두 개 해. 첫째, 연애. 둘째, 외국인 친구 사귀어. 알겠지? 인서울대학은 전 세계 모든 학교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인서울대학을 가잖아. 그러면 중국인만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국인만 있어. 요즘 중국 애들도 안 올라 그래요, 한국. 근데 인서울 가면 뭐가 좋냐면 교환학생이 말 그대로 마트레이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너네 진짜 보기 힘든 애들 많이 만나.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멕시코, 벨기에, 뭐 체코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이 온단 말이야. 그럼 가서 하하 이러면 애들 좋아해. 한국 애한테 하하 이러면 뭐야 이 새끼 이러잖아. 근데 미국 그 서양 애들은 하하 이러잖아. 진짜 좋아해. 막 how are you 막 이래. 야 그냥 들이대 그냥 가서. 너네가 꼭 했으면 좋겠는 거. 나는 안 했는데, 나는 못 했는데, 근데 너네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진짜 우리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망한 거야. 그냥 우리는 한국이랑 같이 그냥 침몰하는 거야. 우리 세대는. 우리는 해외를 나갈 수가 없어. 너무 늦었거든. 그걸 개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늙었어 우리가. 우리는 이미 꼰대가 됐고. 근데 너네는 아직 개방적인 마인드잖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주저하시면 안 돼요. 옆에 외국인이 앉아있을 수 있다고. 근데 일산 애들이 이게 너무 약한 게 외국인을 볼 기회가 너무 없어. 그래서 너네 이거 대학교 가서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생존을 위해서야. 내가 이 얘기를 이 수업할 때마다 백석고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 이거 지금 3년째야. 그냥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거.
알겠지? 그러니까 꼭 해야 돼. 대학교 가면 할 거 꼭 2개 명심하세요. 글로벌화, 연애. 이 2개 하세요. 나머지는 다 쓸데가리도 없어. 하지 마. 학점 필요 없어. 무조건 이 2개야. 이 2개 하면서 학점 잘 챙겨야지. 이거 2개 다 날리고 학점 챙겨봐야 니네 인생에 도움된 거 1도 없어요. 니네가 학부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학부는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씨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이걸 지금 배우는 건가?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석사부터 해야 돼 애초에. 학부는 그냥 학원이야 학원. 그래서 교수님들도 다 뭐해? 어유 우리 새끼 그랬죠요 막 이래. 석사부터가 이제 진짜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자, 마이너가 뭐예요? 사소한이란 뜻이죠. 사소한 변화가 are not minor. 사소하지 않아. 애들한텐. 그러니까 너네한텐 되게 큰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인스타 켜갖고 그냥 아무나 그냥 DM 보내 그냥. Who have never been exposed to any differences at all. 전혀 이런 차이점에 노출되어 보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이게 큰 게 아니다. 사소한 게 아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심지어 해외 체류 거주 경험까지 있어서 그나마 나은 거야. 그나마. 근데 해외여행만 가본 애들은 이런 거 경험해 볼 기회가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사실 해외여행이랑 해외 거주하는 거는 급이 다른 거거든.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일단 해봐서 아실 거 아니야. 4년이면. 아니야? 나는 대만 살 때 어떻게 했냐면 난 국제학교가 아니야. 진짜 리얼 생 로컬 학교 다녔거든. 그러니까 나만 난 조선인인 거야. 나만. 그래서 내가 어땠냐면 반에 있으면 애들이 진짜 원숭이 동물원 원숭이 보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왔어. 왜냐면 전교 유일한 한국인이었으니까. 그래갖고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진귀한 경험이니까 참 많이 도움 됐던 것 같아요. 해외 살아보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자, given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란 뜻이에요. given that. 아예 단어 외우듯이 외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given을 뭘로 바꿔도 돼요? considering으로 바꿔도 돼요. 저 that은 접속사 that이에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른이 되면 work in international markets. 국제시장에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국만 생각하지 마. 더 플러스 비교급이지? 자, 이거 어순 나오겠죠? The more exposure they receive to different cultural patterns during school years. 학기 내내 서로 각기 다른 문화적 패턴에 잠깐만. The exposure 이거지. 왜요? 네. 백마고에 있는 학생들이 이거 저 아니잖아요. 백마고. 자, 저기 the more exposure 더 많은 노출을 애들이 receive 이거 어순 조심해야 돼. 어순 잘 봐. 주어, 타동사, 목적어. 자, 이 exposure to가 뭐뭐로의 노출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to 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 to야. 그래서 이거 어순 조심해. 이거 배열 영작 열심히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학교 다니면서 서로 각기 다른 문화적 패턴에 노출되는 그 빈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공적으로 그들이 make the transition.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왜 부사예요? make 친구라서 그래요. 동사 친구는 부사죠. 그러니까 여기 부사 써야 돼요. They will make the transition 이렇게요. 자, 5번이요.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100%. 이거 만약 시험 문제 내면 5번 문장밖에 낼 게 없어요. 왜냐면 무얼의 수식을 받아야 되니까 얘가 끌려 나온 거야. 얘도 수식을 받아야 되니까 끌려 나온 거고. 뭐라고? 뭐가 관계대명사야? 아니에요? 뭐가 생략됐다? 여기? 아니, 이거 그냥 원래 문장으로 해볼게. They receive more exposure 이렇게 해야지. 근데 얘가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의 수식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끌려간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여거에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은 어순이 중요해. 얘 수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식을 받는 애가 앞으로 끌려가면서 어순이 왜곡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원래 이런 문장이었던 거야. 아니 생략이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 게 아니라고.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잖아. 그러면은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라면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이라 해야 되지. 근데 뭐를 더 하면 할수록 이거를 더 받으면 받을수록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앞으로 끌려간 거라고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큰일 나요. 아니에요 그거. 됐어? 또 질문 있어요? 자, 5번 문장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 시험 문제 출제 99%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가 부족하죠. 온라인을 통해 생동감 있는 문화적 다양성 교육이 가능해졌다. 문화적 다양성 교육받아서 세계화 시대의 걸맞는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 온라인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활용하다, utilize 이거 하나만 잡고요. 문화적 다양성이란 말이 여기 없었죠. 자, 뭐라고 하면 돼요? cultural diversity라고 하시면 돼요. 자, 요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오세요. 다 하셨으면. 자, 8번 지문은 시험에 100% 나올 겁니다. 됐죠? 다음. 자, 이거 100% 나와요. 이거 수능 지문이었고요. 자, problem framing. 문제 구조화라고 하는데, 자, problem framing이 뭔지 아세요? framing이 뭐예요? framing. 틀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너네 이런 거 많이 봤을 건데, 자, 틀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problem framing amount to는 뭐뭐에 다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에 맞먹는다, 뭐뭐 수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defining what problem you are proposing to solve 이런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solve가 해결하다인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너가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거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뭐뭐를 가리키다라는 의미에서 얘 뭐로 바꿔도 돼요? refers to를 써도 되죠. 뭐뭐를 가리키다, 언급하다. 자, 그리고 이 to는 문법 조심해야지. 뭐야 이거?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 쓴 거예요. defining. 자, 그러면 문제 구조화라는 뜻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지를 정하는 걸 얘기한다.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문제점을 식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사실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를 뒤집으면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이랑 하위권이 결국 나눠진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첫째, 공부하는 양이 차이가 나겠죠. 근데 공부하는 양을 똑같이 맞춰도 결국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이걸 전문 용어로 소위 메타인지라 하죠. 메타인지가 뭔지 알아요? 뭐 메타인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이 항상 붙으면 뭐냐면 다 뭔가를 매개로 해서 뭔가를 뻗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토대로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걸 토대로 내가 어떤 거를 형성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메타인지가 결국 뭐냐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공부를 잘하려면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객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일단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내가 공부를 못해. 근데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중위권, 중하위권 애들이 제일 못한 게 뭐냐면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노력만 해. 그러니까 항상 노력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맨날 모자라.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근데 최상위권 뭐냐면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시간을 잘 써. 그래서 어떻게 돼? 놀 거 다 놀아. 일단 당연히 노는 것도 얘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논다는 거야. 당연히 노는 시간 절대적으로는 당연히 하위권 애들보다 더 현재 적지. 근데 그 적은 시간을 놀면서도 충분히 에너지가 재충전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을 잘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에 쫓긴다. 그럼 100%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2, 고3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쁘면 필패다. 바쁘지 마라. 바빠선 안 된다를 맨날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도 새겨들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제대로 식별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맨 먼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 쌤,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세요. 제가 패드릴게요. 그러니까 패드리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90%의 학생들이 그러면 내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한테 새끼는 뭔데 지가 잘났다고 나한테 이런 막말을 하지? 네가 뭘 알아? 이러고 자기를 방어하는 애도 있어. 그럼 100% 망합니다. 왜 100% 망하는 줄 알아? 유진아? 내가 그 애였거든. 내가 그런 애였어. 그래서 고3 때 망한 거야. 쥐뿔도 능력도 없고 쥐뿔도 못하면서 쥐뿔도 노력도 안 하는데 맨날 세상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 책은 이래서 안 돼. 이 책을 파야 돼. 막 이러고 책 둘 다 안 하고 있는데 막 책만 사는 거야. 책만 쌓여 있고 막 책장을 열어. 내 앞에 1단원만 풀려 있어. 내가 그런 애였어. 근데 그런 애들 다 특징이 뭐다? 첫째, 멍청한 완벽주의에 잡혀 있다. 완벽하게 한다라는 건 100%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벽주의에 갇힌 애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수행률이 100%가 아니에요. 수행률이 20% 미만이에요. 왜? 완벽해져야 된대. 그러니까 개념도 안 됐으니까 맨날 오아시스가 밀리는 거야. 오아시스 보면 개념 안 되니까 자꾸 틀리잖아. 아니 틀려야 되는데 틀려야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거 1일 테스트 계속 내잖아. 그지?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해야 되니까. 오늘 얼마나 보기 좋아. 100점이잖아.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계속 기다려. 그 앞에만 쳐봐 자꾸. 내가 왜 니네 개념이랑 다 분리한 줄 알아? 개념은 개념일 뿐이야.
복습을 하라고. 그래서 앞에 다 떼버린 거야. 수업할 때용은 수업할 때 따로 빼고 너네 닥치고 이거 빨리 해.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IQ분을 나눈 거라고. 내 말 이해됐지?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야. 그 책이 왜 나왔겠어? 내가 니네처럼 공부했다가 엿댔거든. 엿대기 싫으면 내 말 잘 들어. Problem framing. 알겠지? This is a critical activity.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Because 왜냐면 the frame you choose. 네가 선택한 프레임이지? 이것도 생략됐죠? 네가 선택한 프레임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거야. 너의 문제에 대한 이해에. 그렇게 함으로써 thereby, therefore랑 같은 뜻이에요. 자, 콤마하고 thereby 썼지? 이거 분사 구문입니다. 자, 여기서 주어는 frame이고요. influence가 이 지문에서 동사입니다. 자, 주절의 동사보다 뒤에 나오면 분사 구문은 항상 결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conditioning 한다. 이런 식으로. 자, 컨디션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뭐 결정하다 이렇게 돼 있지. 어떠한 것을 조건에 맞춰서 결정짓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걸 콩글리시로도 컨디셔닝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접근법을 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전치사 또 나왔어요. 이거 뭐뭐로의 접근법이지. 그래서 이거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 쓴 겁니다. 앞에 amount to랑 똑같은 이치예요. 자, 결국 problem framing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하는 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for an illustration, 그래서 설명을 위해 consider Thibodeau and Brodisky's series of experiments. Thibodeau랑 Brodisky가 한 이 일련의 실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실험에서는요, 이니치, 자, 문법 쏟아지죠, 그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수식이고요. 자, 이니치는 뭘로 치환해도 돼요? 관계부사 where로 치환하셔도 되죠. In which they asked people for ways to reduce crime in a community. 지역 공동체, 지역사회에서 범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자, to reduce는 ways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죠. So they found that 그들은 뭐를 찾아냈냐? The respondents' suggestions changed significantly. 자,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구조상으로. 자, 이들이 찾아낸 건 설문 응답자들의 제안이 엄청나게 변했대. 엄청나게 변했다는 건 틀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지. 뭐에 따라? Whether the metaphor used to는 뜻 뭐야? 뭐뭐 하곤 했다 하면 이제 대참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유가 뭐뭐 하곤 했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사구예요, 분사구. 그래서 범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비유가 was as a virus or as a beast. 자, whether or 이거인든 이거인지. 그러니까 범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비유적 표현이 바이러스였냐 아니면은 짐승이었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제안이 다 달라졌다. 바이러스면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 마냥 퍼지는 거니까 뭔가 예방에 집중했을 것 같고, 그지? 짐승은 뭔가 나쁜 놈을 시키니까 때려잡고 뭔가 처벌하는 걸 좀 뭔가 집중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딱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될지 딱 눈치껏 알게 될 겁니다. 자, people, present 뜻 뭐예요? 제시하다는 뜻이에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제시하는 거면 뭘 제시하는지 알려줘야죠. 타동사지. 근데 뒤에 목적 있어요, 없어요? 수동이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수능 공부할 때는 요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여기서 단박에 알아야 돼요. 목적 없잖아. 그지? 자, 비유를 제시받은 사람이 근데 그 비유가 뭐 한데? 범죄를 바이러스에 빗대고 있대. 근데 그 바이러스가 뭐 한대? 그들의 도시를 침투한대. 지금 봐봐. 보여? 분사구 수식이 3중이죠. 그래서 무려 여기까지가 싹 다 주어예요. 자, 5번 문장 문법 문제 나옵니다. 어법. 얘들아, 8번 지문은요, 어법 출제가 유력하고요. 만약에 내용으로 내고 싶다, 내용도 좋죠. 그러니까 내용이랑 어법이랑 결부해서 아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번은 싹 다 공부하셔야 돼요. 카멜레온 지문이에요. 다 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방을 중시했다. 그리고 뭐도 중시했다? 타동사지. 타동사 목적어 1, 목적어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 쓴 거고. 자, 어드레스 뜻 뭐예요? 지우래. 유진아. 제시하다. 주소니까 제시 이러면 안 돼. 어드레스 뜻 뭐야? 어드레스가 주소지. 왜 그런 줄 알아? 집이 막 여러 개인데 나 저기 살아. 이렇게 툭 찍을 때 쓴 거야, 어드레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를 탁 찍어서 그것만 다룬다 해서 어드레스가 문제를 다루다, 해결하다, 처리하다는 뜻이야. 알겠지? 해결하다는 뜻이에요. 다루다. The root causes of the problem. 그 범죄에 대한 문제의 근원이죠.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예방하는데 초점을 둔다. 가령 eliminating poverty. 그러니까 결국 범죄가 생기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가난해서니까 가난을 퇴치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improving education. 교육을 개선하자 이런 얘기. 자, 근데 반대로 on the other hand, people presented with the beast metaphor. 짐승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제시받은 사람들은 뭐 했다? focused. 이렇게 되는 거지. remediations. remediation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교정. 그러니까 감옥에 넣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increasing the size of the police force and prisons. 그래서 경찰력을 증원하고 그다음에 감옥을 오히려 더 증설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짐승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받았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책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음 바로 한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문들은 내용이 다 쉬워요. 근데 내용이 다 쉬운 만큼 뭐가 많이 나와요? 어법이 오질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 뒤에 내 지문은 다 출제가 유력해요. 다. 특히 어법. 1학년은 어법이 변별력이 강하니까.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문제 구조화가 문제 해결법 형성을 좌우하기 때문인 거죠. 문제의 구조에 따라 동일한 문제를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 문제 구조화는 구조에 따라 동일한 문제를 서로 다르게 보는 상대성을 지니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똑같다 영어로 뭐예요? identical.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가 identical twins예요. 자, 그다음에 상대성 relativity. 상대성이라는 게 뭔지 알죠?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정리 다 되셨으면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지문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좀 주저리 떠들었더니 수업이 끝나가네.
자, the last one. 자, 9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food marketing. 얘다 경영학과 가면 소비자 심리론이란 것도 배우는데 경영학이 매력적인 학문이긴 해요. 어떤 측면에서 이것저것 다 배워. 막 잡탕에 수학도 배우고요, 통계학도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요, 사회학, 정치학, 별거 다 배웁니다. 다 배워서 다 써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막 응용하고 확장적으로 추론하고 활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경영학과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것저것 다 배워.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잡탕이라서 다 모르는 격이 될 수도 있죠. 다 어설프게 다 얕게 다 알아. 그죠? 그래서 경영학도 범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가장 최고봉에 있다. 그리고 응용 학문의 가장 최고봉 정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배우는 학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푸드 마케팅이라 돼 있는데 너네 편의점 생각해봐. 편의점 잘 생각해보면 음료수 사고 싶어요. 음료수 다 어디 있어요? 닌 다 알걸? 음료수 어디 있죠? 제일 끝에 있지. 왜 그럴까? 중간에 보면서 사라고. 그리고 맥주 뒤에 바로 뭐 있어? 쥐포 있어. 사라고. 저기 라면 코너가 신라면 어디 있을까? 통상적으로 맨 위나 맨 아래 있어요. 이런 걸 아이 트래킹이라는데 보통 매대를 보면 사람들 다 어디 볼까? 그러니까 너네 딱 매대를 봐. 니네도 한번 생각해봐. 매대를 봤을 때 어디 제일 많이 볼 것 같아? 여기 제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신라면은 목적지향 쪽이죠. 어차피 베스트셀러잖아. 그러니까 여기 변두에다 다 치워놓는 거야. 여기다 뭐나? 준나게 안 팔리는 거. 오징어 짬뽕. 막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여기다 놔놓는 거야. 왜? 그렇게 해서 보고 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데다 놓는 건 다 뭐 써 있어? 이런 거 써 있는 거야. 뭐 깎아주고 막 이런 거. 그지? 이런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이런 거 하는 게 소비자 심리론이거든요.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이 사람 심리에 맞춰서 우리가 마케팅하는 거야. 그리고 마케팅은 너네가 되게 오해하고 있던데 마케팅 홍보가 아니에요. 광고 홍보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광고 배우고 싶으면 광고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런 데 가셔야 돼요. 경영학과 가서 홍보 안 배웁니다. 알겠죠? 마케팅은 뭐냐면 마케팅은 철저히 수학이야. 그래서 문과가 절대 공부하면 안 되는 과목이야. 문과가 하면 안 되는 과목이야. 그래서 마케팅 내가 그랬거든. 나는 뭔가 창의성을 요하는 데인 줄 알고 갔는데 마케팅은 뭐냐면 우리 회사 있지. 우리 회사의 자원이랑 소비자랑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뭐도 해야 되는 줄 알아? 우리 회사에 부품이랑 뭐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한테 우리가 도달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광고 아니에요. 광고는 아주 극히 일부예요, 마케팅에. 알겠죠? 그래서 음식 마케팅은 refers to 아까 내가 했지? 뭐뭐를 일컫다. Any activity conducted by a company. 분사구 수식이죠. 그지? 그래서 food, beverage or restaurant industry 이런 음식 산업에 있는 회사가 수행하는 그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그 어떤 활동들도 다 food marketing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래요? To encourage purchase of its products. 자, 이거는 부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목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Food preferences develop at a very early age, primarily through learning processes. 자, 음식에 대한 선호는 매우 어렸을 때 나이부터 생기기 때문에 주로 뭐로? 학습 과정으로. 당근 좋아해요? 당근 무조건 빼죠. 당근 좋아합니까? 싫어하진 않는데 굳이 챙겨 먹진 않죠. 그러니까 나오면 무조건 빼먹는 애들 있을 거야. 그거 다 뭐야? 어렸을 때 다 정해지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나물 안 먹죠? 나물 같은 거 잘 안 먹잖아? 아, 나물 먹어요? 어렸을 때 나물 이런 거 잘 안 먹어야 돼. 근데 나중에 이제 30대 넘어가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바뀌어. 그리고 막 홍삼 캔디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어른들 왜 먹나 싶죠? 나중에 먹으면 지금 나도 홍삼 캔디는 못 먹는데 나도 나중에 혹시 모르지. 홍삼 캔디가 맛있어질지. 그러니까 변해요. 어느 정도 나이에 따라서. 이제 슬슬 30대 넘어가면 이제 풀떼기 같은 게 맛있고요. 뭐 고기 같은 건 이제 줄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튀김은 어렸을 때 많이 먹어두세요. 나중에 나이 들면 소화 안 돼서 못 먹습니다. Once established. 자, 이거는 접속사랑 분사만 쓴 거죠. 그러니까 once 저 누구 얘기하는 거야? Preferences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선호가 한번 확립이 되면 these eating patterns are difficult to change. 바꾸기에 어렵다. 그래서 parents are a key influence in the early development of food preferences. 그냥 어렸을 땐 누가 핵심이야?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해. 엄마 아빠가 아이의 음식 선호에 끼치는 영향이 되게 크겠죠. 아직 학교를 안 가니까. However, 근데 outside influences는 당연히 뭐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를 제외한 외부적인 요소, 그러니까 친구.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especially during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그래서 이제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끼치는 영향이 커지는 거지. 나는 나물 좋아하는데 옆에 애가 이래. 근데 막 나물 난 맛있게 먹어. 그러면 쟤 나물 먹어 병신이야 막 이러면 먹고 싶겠어요? 초딩 때는 화장실 가서 똥만 싸도 애들이 놀리는데 요즘 안 그러나? 옛날에 화장실 가서 똥 싸면 초등학교 때 놀렸는데 나 때. 지금도 그러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병신 같은 거 갖고 놀려 애들은. 그지?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민감하겠어.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척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맥주 사탕. 뭐 먹으면 와닥닥닥닥 소리 나는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100원짜리 200원짜리 신호등 사탕 이런 거 초딩 때 먹어봤잖아. 엄마가 절대 먹지 말라 하는데 옆에 애가 먹는데 안 먹을 재간이 있어? 안 먹으면 찐따 취급하는데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푸드 마케팅이 promotes highly desirable. 자, highly 무슨 뜻? 높게 아니야. highly는 상당히, 매우란 뜻이야. 매우, 상당히 높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food marketing은 promotes highly desirable but unhealthy products to youth. 젊은 애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진짜 먹고 싶은 갈망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애들을 홍보하죠. 대표적인 게 콜라 아닙니까? 콜라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제로 콜라도 안 좋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exposure인데 여기는 또 over exposure지. 과다하게 노출돼 food marketing에. 근데 그게 presents 드러낸대 a public health issue to youth.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지. 요즘 애들 그래서 밥을 잘 안 먹고 다 막 군것질하고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음식 마케팅이 뭐 한다는 거야? 애들 조진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잘 보시면 자, 술 담배 하시는 분?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들겠어요? 근데 일단 지금 얼굴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자, 술 담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니네 왜 19세 미만은 술 담배 못하게 하냐면 니네가 뇌가 아직 성장하고 있어서 저런 중독 요소에 취약해. 그래서 니네 지금 나이에 담배 피잖아. 그럼 평생 펴야 돼. 그래서 대부분 30대 이후까지 담배 피시는 분들 보면 통상적으로 10대부터 핀 경우가 많아. 진짜로. 근데 나도 담배를 폈던 사람인데 이제 끊었거든요. 이제 담배 안 펴요. 아예 1도 안 펴요. 근데 술 담배는 한 번 시작하면 평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절대 뻘짓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펴 그러면 너 많이 펴 이러고 너네 절대 피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술 담배는 근데 해로운 거 알죠? 그래서 아무리 저희 광고가 나오고 해도 니네가 피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다르게 애들은 do not need to learn that consuming these foods is rewarding. learn 대시지 consuming이 주어져.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접속사 대시니까 이 절에 주어. 자, 이 절의 동사는 is가 되지. 그러니까 스위치 조심해 이거. 자, 술 담배랑 다르게 이런 거를 먹으면 rewarding 보상을 준다잖아. 그러니까 만족스럽다는 뜻이야. 자, 햄버거 먹으면 맛있죠. 맘스터치 싸이버거 생각해봐요. 겁나 맛있잖아. 지금도 먹고 싶지. 그러니까 그거 먹고 개꿀 냠냠 이렇게 이걸 굳이 배워야 돼? 학교에서 여러분 맘스터치 싸이버거를 먹으면 존나 맛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안 해도 어련히 알아서 먹어요. 그치? 근데 술 담배는 술 마셔봤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조금씩 주잖아. 아마 이렇게 할짝 해봤지. 뭐 마셔봤어요? 처음처럼? 소주 마셔봤지? 그거 왜 먹나 싶지? 맛대가리 더럽게 없는데 이걸 어른들은 왜 먹을까? 이게 그렇게 좋을까? 와, 이걸 왜 먹지? 그거 20살 때 돼도 똑같은 생각할 거야. 얘들아, 20살 되면 갑자기 처음처럼 맛있어지지 않아요. 저도 지금 처음처럼 마시면 맛 없어요. 이러고 먹어요. 알겠죠? 맛대가리 없는 거야. 근데 어른들이 먹지.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학습이 돼야 먹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근데 싸이버거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보는 것만으로도 배고프고 먹고 싶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얘기 왜 했겠어? 그만큼 음식 마케팅이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from birth,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prefer the taste of foods higher in sugar, fat and salt. 이거 본능이잖아, 인간. 그치? 인간의 본능으로 이런 거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맥주 사탕 왜 먹었어요? 그냥 맥주 먹는 거 하니까 어른 된 거 같은 느낌도 들지만 일단 자극적이잖아요, 맛이. 그지? 자, 그러니까 청소년 음식 마케팅이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어렸을 때 형성된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외부 요소의 영향을 받기 쉬워진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음식 마케팅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식 마케팅이 아니라 식품 마케팅 할게요. 식품 마케팅에 청소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자, 취약하다. 영어로 vulnerable, prone. 하나 더 잡아줄게요. subject도 쓸 수 있어요. 뭐뭐에 취약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몰라서 이거의 의미도 써줄게요. 외부 요소의 영향, 이게 결국 그러니까 뭐 얘기하냐면 이거랑 결합해서 얘기하면 식품 마케팅으로 인한 해로운 식습관이 굳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어렸을 때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식품 마케팅에 의해서 콜라를 맨날 먹는다. 그러니까 평생을 계속 콜라를 먹는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위험해지겠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조언도 근데 사실 원래 이 지문 할 때쯤이면 제가 잔소리가 많아져요. 특히 아까 다문화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 지문은 8번 지문 정도 제외하고는 다 문법이 중요하니까 문법 위주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질문 있나요? 궁금한 거?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대망의 수능 특강 라이트 진도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수업부터는 모의고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원래는 시간이 남을 줄 알았는데 제가 주저주저 떠드나 시간은 다 됐어요. 뭐 하셔야 돼요 이제? 필기 옮기고 저한테 검사 받고 가세요. 아시겠죠? 다음 수업은 첨삭 위주의 수업이라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그대로 하고 가셔도 되고요. 뭐 취향에 따라 클리닉 2에서 집중하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만 저한테 최종적으로 육안으로 제대로 필기 옮겼는지 확인, 검사 받고 가세요. 아시겠죠? 알겠지? 그러고 나서 기존 교재는 폐기해도 좋습니다. 특히 단어장은 헷갈릴 여지가 크니까 기존에 받은 단어장 즉시 폐기하세요. 아시겠죠? 자,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